음모론 월드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나? 음모론 미스터리 월드컵? 64강까지 있네. 64강 하자고. 총 음모론이 102개까지 있어. 이것도 진짜 별 너무 하찮은 것도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64강까지 가면 약간 좀 굵직한 것만 상대하고 싶긴 한데, 아무튼 뭐 조절해서 이야기 짧게 할 건 짧게 쳐내면서 빠르게 한번 해보겠어. 어차피 뭐 64번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이 스피드로. 근데 이제 자, 이거 선택하는 기준이 중요하겠죠. 가장 어이없는 음모론이 뭐냐, 아니면 가장 그럴싸한 음모론이 뭐냐, 이런 관점에 따라서 1등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싸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사실일지도 모른다. 음모가 아니라 나중에 가서 사실로 밝혀질 수도 있는 음모 같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사실 얼척 없는 음모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폴로 11 연출설, 초능력자 실존설은 이거 뭐냐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뭐 그냥 이야기할 가치도 없는 것 같고요. 이거 굉장히 유명하긴 하죠. 미국이 사실은 달에 가지 않았는데 소련과의 우주 개발 경쟁에서 이기려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을 고용해서 세트장에서 달에 착륙한 것처럼 꾸몄다.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달 착륙 구라설은 진짜 믿는 사람도 많던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일단은 흥미로운 소식이기도 하고, 딱히 이제 갔냐 안 갔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크게 이제 뭐 중요한 건 재미 삼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근데 이제 좀 저런 부분 있잖아요. 그 신기한 부분들. 야, 이 시대 때 어떻게 그러니까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가지고 달까지 간 다음에 착륙까지 했냐. 이게 이제 경이로운 부분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오히려 그 경이로운 부분 때문에 실제로 안 갔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컴퓨터를 어떻게. 근데 이제 아무튼 뭐 과정을 보자면 진짜로 그냥 목숨 걸고 간 거거든. 안 되면 죽지 뭐 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갔다 온 거란 말이지. 안 되면 죽지 뭐. 그래서 일단은 이거 자체가 너무나 흥미로워요. 갔느냐 안 갔느냐. 실제로 갔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자체가 재밌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재밌잖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안 갔다고 상상해 보는 것도 재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너무 그 시절 자체 말도 안 되는 시절,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경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연출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지. 대기가 없는데 어떻게 깃발이 펄럭거리냐.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심지를 넣었기 때문에 펄럭거리도록 연출한 거고, 일부러 흔들었다고 해요 또.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게 연출설을 더 반박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연출을 하면서 그 중요한 깃발 연출, 그거를 어떻게 실수할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히려 근데 더 따져보기,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음모론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지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깊게 파고들면 따질 만한 부분이 더 많다는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치부하기는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당연히 갔다 온 거지, 안 갔다 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치부하기로 쉽지만, 어쨌든 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갔다고 생각하고, 증거 1. 소련이 태클 안 걸고 인정함. 그런 정황적 증거, 제가 직접 달에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증거를 직접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논리적인 증거들로 믿는 수밖에 없겠죠. 그 상황에서 소련이 핵심적인 우주 경쟁에서 패배를 했는데 그거를 뒤집을 수가 없었다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 강력하게 반박당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달 착륙 음모론자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검증했을 겁니다. 왜? 그 나라의 그 국력을 모두 쏟아부은 프로젝트를 다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졌는데 그게 진짜로 진 건지 확인하는 과정, 그 확인하는 과정이 엄청났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음모론을 또 더 끼우면 미국하고 소련하고 협력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항상 이제 음모론이 그런 식이에요. 더 큰 거는 뭔가 더 큰 이유가 있고, 또 더 큰 이유가 있고, 그게 이제 또 달 뒤편에 있는 뭐 외계인하고 연결되고, 계속 그런 식이에요. 항상 그런 식이지, 음모론이 진행되는 게.
그러니까 작은 일인데 그 작은 일에다가 더 큰 존재를 끼워 맞추면 그 음모론이 그럴싸해 보이는 거지. 아무튼 초능력자 실존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끼워 넣은 것 같아요. 이건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야 뭐 유리겔라 같은 이제 마술사에 가까운 사람들이 초능력자라고 이제 불릴 때가 있었긴 했지만 솔직히 뭐 이거는 뭔 소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뭐 유리걸레 같은 경우도 그 트릭들이 다 검증돼 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달 착륙 같은 경우에 또 그런 질문이 있어요. 지금은 왜 안 가느냐? 갈 수 있으면 가서 보여주던가 이러는 건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달에 갈 이유가 없는데 음모론자들이 가짜야 이것 때문에 간다? 그거만큼 낭비가 어디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악플러들하고 하루 종일 채팅해 주는 거랑 뭐 별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냥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거를 그래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모론자들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안 해주는 거다. 감추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음모론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대응을 하든 어떤 해명을 내놓든 간에 결국은 그걸 어떤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믿기로 결정한 것들 거기에 맞춰서 현실을 조장할 뿐이에요. 어쨌든 그럴싸한 쪽으로는 왜냐면 그럴싸한 쪽으로는 아폴로 11 연출설이 더 그겠죠. 왜냐면 이거는 진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진짜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절대 끝나지 않을 거예요. 달의 개발이 시작돼가지고 달에 가더라도 이렇게 지금 와서도 힘든데 그때는 했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부정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아무튼 뭐 그 달 착륙이 진실이다라는 증거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그것들을 이제 확인해 본다면 같다고 믿는 쪽이 더 그럴싸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게 더 합리적일 거고요. 결론이 그럴싸라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최대한 유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어차피 나도 마찬가지 달에 가서 확인해 본 거 아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그 증명해준 사실들로 이제 그걸 하는 거니까. 맨인 블랙 실존설. 이건 뭐야? 지구 공동설인데 동공설. 아무튼 지구 안이 비어 있고 그 비어 있는 약간 평평설하고 비슷한 맥락이죠. 뭐 재밌다고 생각해요. MIB가 실제로 있는 게 MIB가 실제로 있다는 게 더 그럴싸하겠죠.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정부 기관 같은 게 있을 겁니다. 뭔가 이상현상 같은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쯤 마련해놨을 것 같아. 미국에 하나쯤은 마련해놨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약간 엑스파일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 짬처리하는 약간 그 거의 뭐 좌천당하는 부서 같은 그런 느낌? 좌천당. 그러니까 영화 같은 맨인 블랙은 아니더라도 그 좀 그거지. 그 FBI 뭐 CIA 뭐 NSA 이런 데서 이 새끼 좀 자르고 싶은데 그 법상으로 좀 자르기 힘들어. 책상을 뺀 대신에 여기로 보내는 거야. 너 맨인 블랙 가라.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외계인 그 헛소리하는 애들 전화 좀 받으면서 너의 그 공무원 생활을 마치도록 해. 이러면 이제 족같아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있을 수 있잖아. 그 별의별 이제 제보를 다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완전히 전부 다 헛소리라고 치부하면 애매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는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있을 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그 약간 좀 미친 것 같은 그런 제보들도 검증은 필요할 때가 있을 테니까. 근데 존재는 하는데 이제 영화처럼 그런 멋있는 곳은 아닐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우 씨발 내가 공부 존나 열심히 하고 온갖 거 다 배워가지고 이딴 데 있냐 이러면서 맨날 이상한 사람들 전화 받으면서 씨발 또야 이 새끼 제 귀에 토청 장치가 있다고. 예 토청 장치가 있네요. 네 그래요. 알았어 토청 장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전화하고 있는 것도 토청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이비인후과 가보시고요. 이비인후과에서 토청 장치가 있다고 하면 다시 좀 연락해 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맨인 블랙 그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극한 직업 맨인 블랙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요거는 뭐 사실 제가 딱히 생각해 본 적 평평설이 이게 하위 호환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평설 하위 호환이라 가지고 그렇게 좀 따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구 평평설, 지구 텅텅설. 지구 동공설 단어가 맞아. 공동설이 아니야? 동공설하고 공동설하고 따로 있는 거야? 지구 동공설이 음모, 지구 동동동공 모르겠어. 아무튼 뭐 몰라. 자, 맨인 블랙은 실존할 수 있다.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맨인 블랙은 실존할 수 있다. 심해 괴물 존재설, 거인 실존설, 좀 합성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영상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영화 장면이야? 아무튼 심해 괴물 존재설 같은 경우에는 음모론이나 미스터리라기보다는 전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진짜로 엄청나게 큰 오징어는 존재합니다. 근데 옛날 사람이 봤을 때 그런 오징어 갑자기 바다에 푹 튀어나왔으면 좆됐다라고 생각했겠지. 그리고 거기 살아남았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바다에 괴물이 있다고 하겠지. 그게 끝입니다 그냥. 그게 끝일 거예요. 좀 과장할 거 아니야. 와 씨발 좆되는 줄 알았어. 와 이만한 거 있잖아. 9m 대왕 오징어가 나왔다고 하는 거 보면 그걸 봤다면, 그리고 뭐 고래 같은 거라도 봤다면,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할 거 아니야. 엄청 큰 게 있으면 야야 얘는 새끼고 엄마 있는 거 아니야? 엄마는 더 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아직 그 심해는 우리한테 또 미지의 공간이지. 근데 이제 심해로 내려갈수록 더 큰 생물이 존재하기는 또 애매할 수 있어. 너무 큰 수압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상상하곤 하니까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뭐 딱히 이상하지도 않은 게 고래 같은 큰 생물도 있잖아. 고래야 이제 우리가 미지라기보다는 너무나 많이 밝혀져가지고 아무리 크더라도 그렇게 괴물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고래네 이러지 무섭진 않아.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고래라도 봤으면 뭔가 그런 것들이 완전히 뭐 알려지지 않은 시절 때 고래 같은 거 봤다면 엄청나게 공포스러웠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그냥 나무배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 고래 나탔다고 생각해봐. 공포에 휩싸이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장되고 뭐 하다 보면 이제 야야야 걔보다 더 큰 애가 있대, 누군 더 봤대, 뭐 이러면서 이제 과장했겠지 뭐. 아니 고등학교 때 뭐 싸운 걸로도 야 씨발 17대1로 다이다이 깠는데 대가리 하나 깨고 나머지 애들 막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과장하잖아. 오징어는 과장 못할 것 같아. 남극 피라미드설? 오지 마법사 찾아. 이거 두 개는 제가 모르겠어요. 남극에 뭐 비밀 피라미드가 있다는 건가? 이거는 그냥 위성사진 보고 그냥 피라미드 비슷하게 보이니까 개드립 친 것 같은데 이건 모르겠고 이거는 이제 거의 뭐 저거지. 그냥 구글어스 찾다 보면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재밌는 거는 그런 거 있죠. 뭐 판게아설 같은 것들은 이미 사실로 밝혀진 부분들이 있고, 지도를 보다 보면 정말 오래전 옛날에 지구가 어땠는지, 그리고 거대 운석이 떨어진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제 보이긴 하거든요. 뭐 이거야 뭐 저런 수준이죠. 뭐 그 무슨 대전 정부천사였나? 그거 엄브렐라 설이지 뭐. 이거였나? 대전 정부청사였나? 대전 정부청사 엄브렐라 설. 아무튼 뭐 남극 피라미드 설 둘 다 모르겠으니까. 설인과 빅풋 실존, 달 건축물 설. 이거는 뭐 그냥 달 사진도 아닌 것 같은데, 설인 빅풋 같은 경우에도 신기하게도 이제 문명화가 진행되면서 아무도 발견을 못 하고 있어. 내시도 그렇고 이런 괴물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 귀신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커다란 동물을 보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겠지. 무서우니까. 가가지고 어이구 씨발 이거 설인이네 하지 않겠지. 뭔가 큰 게 들썩거리는 순간 씨발 좆됐다 하면 도망갔겠지.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저 어릴 적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영원히 저는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견이 됐죠. 유해가. 근데 이제 어떻게 됐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분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해만 찾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살해당한 정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범인을 못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사건이라서 좀 이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제 어릴 적에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너무 슬프고 무서웠었어요. 놀러 나갔다가 애들이 5명이나 사라졌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얘기 다 했으니까 레고 지뢰설 뭐 이거는 아가멤논 카운터파트 그냥 뭐 아무 약간 불쾌한 영상 뭐 이런 건가 보네. 뭐 보통 이제 이런 거 만들면 뭐 미친 사람이 만들었다 뭐 이거 만들고 나서 뭐 어떻게 됐다더라 갑자기 뭐 살인을 저지른 애 많이 뭐 빠쭈 뭐 이런 건가 본데 그냥 파축송 같은 거죠 뭐. 노르웨이 하늘 소용돌이 이건 뭐지? 그냥 노출 길게 찍은 것 같은데 사진. 러시아 미사일로 밝혀짐. 이런 거 보면 신기하게 나겠지. 고양이 액체설은 또 뭐야? 근데 고양이 신기하긴 하더라. 온갖 틈새 다 들어가더라고. 이제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때 시절 치고는 자료가 그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굳이 외계인까지 데리고 올 거 없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학설에 따르면 피라미드가 그 이집트의 국책 사업이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남아도는 인력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풍부한 풍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실업률이 높은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할 거 없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야 너희들 저기 돌이나 쌓아볼래? 이러면서 이제 그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국책 사업 중 뉴딜 약간 이제 그런 식이었던 거지. 그냥 돈 주긴 애매하니까 이제 그런 설이 조금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거지. 그리고 이제 정상성도 있고 어떻게 보자면 권위도 세울 겸 해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런 거지. 우리들이 현대에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스케일이 좀 클 뿐이지. 우리 뭐 기념공원 사업이라든지 기념공원 사업 뭐 그런 것들을 요즘도 진행하잖아. 그렇잖아. 굳이 살 거 아니고 필요한 게 아니더라도 숭례문 복원 사업 같은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스케일이 큰 거. 일거리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좀 높이 쌓자. 이랬을 수 있겠지. 달 인공위성설. 여기 나오네요. 9.11 테러 자작극설. 그러니까 이건 뭐 전형적인 그냥 뭐 일만 생기면 다 음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런 충격적인 사고가 생겼을 때 사실 늘 있는 일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좀 눈살 찌푸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저런 것도 있겠지.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세계 최강의 미국이 이렇게 본토가 털린다고? 이제 이거를 믿지 못하는 인지 부조에서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쉽게 털린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이제 의외로 이제 9.11 이후로 보안 허점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돼가지고 이제 그걸 보완한다고 힘들어졌죠. 달 인공위성설 뭐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요것도 그냥 다시 언급하기 싫어서 달 인공위성설 이건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뭐지? 검색해보고 싶다. 벨메지의 얼굴 1971년 스페인에서 일어난 미스테리한 사건 1971년 스페인 안달루시아에 충격적일 수 있으므로 링크를 넣지. 자 여러분 충격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눈 감으세요. 제가 딱 5초간 보여드릴 테니까 충격적일 수 있으니까 눈 감으세요. 자 눈 감어. 아까 그거네 그냥. 자 이제 눈 떠도 됩니다. 마리아의 손자가 부엌을 바닥을 보고 기업을 하는 것을 보고 마리아도 그곳을 바라보니 놀랍게도 부엌 바닥에 사람의 얼굴 형상이 나타났다. 놀란 마리아는 그것을 지우려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소용없었다. 마리아의 남편도 애를 써보았으나 소용이 없게 되자 결국 그는 얼굴 형상이 나타난 바닥을 시멘트로 발라버렸다. 그러나 며칠 후 사람 얼굴 형상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황한 마리아의 남편은 결국 바닥을 다 부순 뒤에 다시 시멘트로 발라 바닥을 새로 만드는 이제는 부엌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에 얼굴 형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자, 요거 저는 요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정답은 나와 있어요. 자,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자, 페레이라 고메즈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죠. 근데 마리아의 손자가 손자가 부엌 바닥을 보고 기겁을 하는 것 보았다. 손자가 왜 기겁을 했을까요? 바닥에 낙서했는데 안 지워지니까 기겁을 할 수밖에 없지. 낙서를 그냥 했는데 이거 그냥 싸우고 나서 지우려고 혼날까봐 지우려고 했는데 안 지워지는 거야. 기겁을 할 수밖에 없지. 혼날까봐. 근데 이제 그냥 나타난 줄 알고 어른들이 막 허둥지둥 되는 거야. 신났지. 오케이.
이거 나를 이제 의심하지 않는구나 하니까 선 넘어 버린 거예요. 그냥 5만 대만 대 다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점점 이제 그리고 어른들 허둥지둥 되는 거 보니까 아 요거도 한번 그려볼까? 요거도 한번 그려볼까 하면서 점점 그림 실력도 늘어나는 거지. 꿀잼이었던 거지. 요게 이제 현대판 벨메지의 얼굴 사건 한다면 자 바로 떠올게 님 어디 야 요거죠 이제 현대판 벨메지의 얼굴 사건. 범인은 무선 마우스. 근데 이게 1971년도에 일어났으니까 이제 벨메지 얼굴로 남는 거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제 한 20년 지나면 가정집 해킹 사건 미스테리로 이제 이상형 월드컵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올게 섬뜩한 사건 이러면서 거기서 아, 범인은 아들로 나온 거 아닙니다.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면서 그냥 무섭게 끝나요.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면서. 근데 무선 마우스로 태블릿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무선 마우스 통하니까 이제 태블릿 해볼까? 이제 연출병 걸린 거지. 이것저것 다 한 거지. 무선 마우스로 하고 뭐 아니 심지어는 그러니까 지금 봐봐 얼마나 미스테리해. 지금 뉴스까지 나왔다고. 태블릿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이 허둥지둥 되는 거 보고 얼마나 신났으니까 지금 오만 거 떼만 거 지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 아니야. 아, 왜냐면 이거 지금 뭐 랜선까지 다 뺀데도 해킹을 하고 있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결국 무선 마우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판 벨메지 얼굴 사건의 진상이다. 자 봐봐 정황 확실하지. 마리아의 손자가 부엌바닥을 보고 기겁을 한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 이 잼민이 새끼 이거 얼마나 신났을까. 지금 레전드 됐지. 지금도 요거 생각하면 흐뭇할 거야. 아 레전드였지 이러면서. 어쨌든 간에 과거라고 해서 결국 주작글 올린 애들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때도 그때 애들이 하는 거 지금 애들은 조금 더 하이테크놀로지로 하는 것 뿐이지 달라지지 않는다 이거지. 자 근데 이제 약 2.7 상당히 많은 사람의 뼈가 출토되었다. 근데 이게 또 뭐냐면 그냥 이제 매장지 뭐 전쟁 일어났던 지역일 수도 있고 땅 파면 그렇게 따지면 이제 카타콤 이런 데는 프랑스 지하에 수천만 그럼 그 프랑스 거리마다 얼굴 다 떨러야 돼요. 이거는 뭐 그냥 있을 수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저희 공동묘지 위에 지어진 아파트 땅 파보면 뼈 따고 많이 나올 겁니다. 아무튼 뭐 모르겠어요. 뭐 그냥 얼굴이 나타날 일 없으니까. 일단은 이거 그림체 보면 한 사람이 그린 것 같아. 이 눈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일단 눈썹 표현이라든지 눈 표현 같은 게 그림체가 다 비슷하거든. 신체 초월 인류 실존설. 뭐 언브레이커블에 나오는 이제 뭐 브루스 윌리스 같은 사람 뭐 있으면 저기 이미 올림픽 다 나와 있겠죠 뭐.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 뭐 슈퍼 히어로스러운 사람은 없으니까 뭐 없는 거겠지 뭐. 아니 있으면 유튜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좀비 실존설. 아 좀비는 여러분 실존합니다. 좀비는 실존해요. 단지 이제 좀 피를 안 흘리고 뭐 그럴 뿐이지. 그냥 행동 양식이 좀비와 똑같으면 좀비지 뭐. 공룡 실존설. 공룡이 뭐 어디 숨어 있을까요? 이제 뭐 공룡이 더 이상 숨어 있을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있으면 나왔겠지 뭐. 뭐 한 요만한 뭐 벌레 같은 거면 모르겠지만 공룡이 숨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조류가 이제 공룡의 후손들이라고 이제 유력하기 때문에 공룡을 조류라고 우긴다면 뭐 공룡 아직 실존하겠지 뭐. 복제인간 실존설. 이제 복제인간은 실존할 수도 있는 개념이겠지만 뭐 이게 가능한 그 자본을 들여서 미친 짓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거대한 윤리적 문제 때문에 아무리 돈 많은 사람에도 털리는 게 순식간일 수 있어. 그리고 아틀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아틀란티스라고 부르는 초과학 그런 이제 어떤 덧붙여진 이런 게 아니라 해저에 잠긴 도시. 요거는 저는 충분히 존재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뭐 그리스 쪽에서 발견된 도시들도 꽤 있고. 그러니까 전설로만 전해졌는데 실제로 거기 가보니까 밑에 도시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초과학 도시는 아닐지언정 굉장히 번성한 문명이었다가 그러니까 폼페이처럼 한순간에 뭐 사라져가지고 그 구전이 끊겨서 몇몇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다가 잊혀져 버린 그런 도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삼국지 같은 거지. 실제로 있었던 사실 같은 것들이 구전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좀 이렇게 좀 뻥카도 좀 섞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초고대 문명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거고. 대한민국 초능력자 김성한 예수 결혼설?
1980년대 중반 초능력자 김성환이라는 이름으로 반짝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유리겔라 쇼를 보고 초능력이란 개념을 알게 된다. 손목시계를 다른 사람에게 쥐어주고 1분 뒤 기압을 넣자 시계가 12시에서 1시로 돌아갔다. 다시 1분 뒤 기압을 넣어 12시로 원치시켰다. 뭐 이거야 뭐 간단한 조절 가능할 것 같고. 체중 75kg인 영덕 여자 중고등학교 이발형 교장을 중학생 4명이 손가락 하나로 들려 올렸다. 중학생 4명 막 저거 아니야? 씨름부 아니었어? 종이를 말아지고 기압을 넣자 멀리 반대편에 있던 불이 종이 위로 옮겨 붙었다. 5분 동안 콩을 손으로 쥐고 만져거리자 싹이 텄다. 손으로 7cm 가량의 못을 3분 만에 구부렸다. 마무리 후 다음엔 달걀을 만져 부활시켜 초능력. 그냥 마술사인데 그냥 초능력이 아니고 마술사인데. 그냥 마술사네요. 지금이었으면 유튜브 하시면 뭐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예수 결혼설. 저는 그 여기에 대해서는 뭐 딱히 이제 결혼설에 대한 음모론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랑 연결될 만한 가설, 뭐냐면 예수 갱스터설. 이제 그 부분들 아까 여러분들 언급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그게 굉장히 유력한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역사에 남고 이러려면 힘을 좀 써야 돼. 힘 센 사람일수록 역사에 남을 확률이 높단 말이지. 일단은 저는 그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게 굉장히 유력한 부분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에 이제 이게 굉장히 보면 강도들의 소굴이 된 성전을 폐쇄하다. 이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뭐 나무위키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뱀 같은 자들아, 독사의 족속들아, 너희가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피하랴? 환정상과 상인들이 넘쳐나는 것을 극도로 노하여 손수나서 그들 채찍으로 벼에서 이삭이 터지러 구타하여 내쫓아 성전을. 그러니까 이게 나바리를 들어오니까 이 새끼들 지금 누구 허락 받고 장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바리에 들어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채찍을 들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나바리를 들어와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누구 허락 받고 장사를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한테 지금 허락 받고 장사하는 거야? 약간 이러면서 이제 벼와 쌀을 분리시켜주마. 돌 하나 박살났고 성전의 유일한 흔적이 바로 통곡의 벽이다. 이건 가설입니다. 가설. 그냥 가설이에요. 만약에 갱스터였다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뭐냐? 힘에는 이제 그때 시절이면 여성들도 많이 따랐겠죠.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나 결혼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제 총각처럼 그때는 딱히 뭐 이상할 게 없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결혼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건데 결혼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일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저 어릴 때 이제 많이 이야기가 돌았죠. 실제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뭐 보라돌이가 게이의 상징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뭐 전 딱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텔레토비 자체가 그냥 진짜 의식의 흐름이라 가지고 너무나 기괴했는데 애들이 좋아해서 그냥 유행이 된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애들은 맥락 같은 걸 안 따지니까. 전 제일 기괴했던 게 그 해 떠오를 때 거기에 아기 얼굴 있는 거. 그러니까 대체 뭔 생각으로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뭐 내용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논리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괴한 느낌 때문에 빠져드는 모스맨 실존설 뭔지 모르겠어요. 에나벨 이상현상 미스터리 소리주의 011-00101 연령 제한이 적용된 동영상이라고. 뭐 딱히 보고 싶진 않아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기 괴담팔이 했겠죠. 뭐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하면서 이제 장사를 좀 시게 하시려고 했겠지. 세이킬로스의 비밀. 이건 뭐 이 DB 쿠퍼 사건은 정말로 유명하죠. 이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정말 흥미로운 사건이긴 해요. 근데 저는 DB 쿠퍼 사건이 어떤 거냐면 하이잭을 한 다음에 인질극을 벌여가지고 돈을 받고 공중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 돈을 챙겨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인질극이었어요. 비행기를 납치해서.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착륙해서 그 저거 뭐야 랜섬머니를 한글로 뭐라고 하지? 몸값. 씨.
왜 몸값이 왜 생각이 안 나? 비행기 내 돈 모은 게 아니고 무전으로 이제 돈 내놔 해가지고 돈을 줬어. 돈을 줘가지고 다시 떠가지고 이제 몸값을 챙겨가지고 날아가던 중에 중간에 낙하산 메고 뛰어내려가지고 사라졌어요 그대로. 돈을 뜯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걸 추적하려고 그 온갖 걸 다 했는데 아직 잡지를 못했습니다. 잡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화에서도 DB 쿠퍼를 패러디한 게 굉장히 많아요. 더록에 나오는 쇼 코네리 배역, 사실은 쇼 코네리가 DB 쿠퍼였다. 뭐 프리즌 브레이크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런 식의 어떤 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전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시체도 못 찾은 거지 뭐. 그러니까 낙하를 잘못된 환경에서 했다는 이제 그런 정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영화나 창작물 등에 영감을 준 사건이죠. 세이킬로스의 비문은 뭘까? 나무위키는 다 했겠지. 고전 음악? 왜 고전 음악이지? 세이킬로스의 노래는 하나의 노래가 가사와 함께 그리스 기법보로 음각되어 있다. 현존하는 악보 중에 곡이 완성된 가장 오래된 음악이 새겨져 있다는 점이다. 한번 들어볼까요? 음모가 아니고 미스테리일 수도 미스테리에 가까운 거니까. 근데 뭐가 미스테리지? 이걸 미스테리라고 한 게 미스테리인가? 이걸 미스테리나 음모로 선정한 것 자체가 미스테리. 돈다발을 찾던가? DB 쿠퍼도 검색해볼까? 노스웨스트 항공 305편 공중 납치 사건. 로키 드립이 이거였어? 비행기에서 저 비프로스트로 도망갔다. 로키였어? 돈가방이 발견된 게 아니고 그냥 돈의 일부가 발견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돈가방이 파킨 해가지고 그냥 떨어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더 흥미롭기 때문에 DB 쿠퍼 사건. 근데 보통 이제 범죄자들이 잡히지 않거나 오리무중인 경우에는 이미 다른 범죄로 잡혀있거나 죽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완전 범죄가 성립하기 힘든 거죠. 저렇게 큰 스케일이면 돈을 어딘가에 쓸 수밖에 없는데, 돈이라는 거 유통될 수밖에 없는데. 하프 기후 조작설. 뭐 기후를 바꾸는 뭐 그런 장치가 있다는 건가? 기후 조작 프로그램 하프. 하이 프리퀀시 액티브 어우로랄 리서치 프로그램. 미국의 비밀방기 하프가 약간 이 사실에서부터 갑자기 웃음이 멈출 수가 없는데. 진짜 이렇게 비밀을 써오는 거야? 다알파의 공동 프로젝트로 과학 연구를 하는 일단은 군대가 이렇게 많이 연관되는 거에서 음모론에 적합한 부분이 있네요. 이제 요거를 소재로 한 영화가 있죠. 요거를 소재로 한 영화가 저기 코어라는 영화 있습니다. 코어라는 영화. 지오스톰 뭐 그것도 이렇게 지오스톰 안 봐서 그렇지. 이 지역은 비행 제한 이런저런 미국 해군과 공군 달파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인드 컨트롤로 사람들을 광포화시킨다는 내용이 있다. 그래 뭔가 이런 과학 실험 같은 거라든지 뭔가 과학적인 이유로 거대한 시설을 만들면 무섭긴 하지. 솔직히 말해서 막 그런 거 있잖아. 잘 모르지만 이런 시설이 있으면 무섭긴 하잖아. 그 입자 가속기 뭐 이런 것들도 무섭긴 하죠. 거기 블록으로 생겨가지고 지구 사라진다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약간 그냥 생각보면 무섭기도 하고. 동일본 대지진이 인공적인 지진으로 터진 인재라는 음모론까지 나왔고 일본 한인이 이 지진에 비해 근데 솔직히 그냥 저는 이런 게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기후를 조작할 수 있는 게 존재한다면 뭐랄까? 미국에 재해가 발생한 게 말이 안 돼요. 이 기술을 굳이 숨길 이유가 없어. 그냥 광범위하게 써먹으면 돈 버는 게 낫고 안전하게 사는 게 나아. 굳이 무기로 쓰지 않더라도. 근데 안 써먹고 있다는 거는 음모론인 거지 그냥. 아니 개발이 덜 돼서라는 걸 떠나서 뭐 동일본에 지진을 일으키고 뭐 온갖 그 재해를 일으킬 정도면 마일드하게 쓴다면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 될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핵을 폭탄 만드는 데만 쓰는 게 아니잖아. 원자력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고. 근데 그거를 굳이 무기에만 한정 지어가지고 쓸 이유가 없다는 거지. 인공 강우는 실존하죠. 이런 식이 아니지만 이런 식이 아니고 그건 이제 화학적인 이제 그런 작용에 가까운 거고.
그러니까 비가 뭉칠 수 있는 이제 비의 씨앗 같은 걸 뿌려가지고 이제 비를 내리게 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게 맞는 상황에서만 쓸 수 있대요. 그냥 무조건 뿌린다고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적당하게, 그러니까 저런 거지. 기침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다가 후추 탁 뿌려주면 하면서 이렇게 기침하는 거지. 이제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그냥 후추만 뿌린다고 되지 않는 오무아무화. 이건 뭐야? 오무아무화가 뭐 저기 소행성 이름인가? 생긴 게 뭔가 우주선처럼 생기긴 했네. 저거 뭐 캐리어 같은 거 닮았다. 신기하게 생기긴 했네. 보통 소행성 하면 약간 우둘투둘한 돌멩이 같이 생겼는데 길쭉하니까 여러 가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뭐 그런 설이긴 하네요. 차라리 이게 더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술을 굳이 섞일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나는. 코로나 개발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긴 했죠. 요거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뭐 여기 이 채팅방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생물학적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 이런 그 창작물들을 보면 뭔가 생물학적 무기를 개발하다가 이제 그게 퍼져가지고 시작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더 뭔가 그럴싸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지. 다중우주설 멀티버스. 오른쪽은 뭐로 검증하냐고요? 다중우주설 같은 경우에는 저런 거죠. 기존에 어떤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이 맞으려면 다중우주가 있어야 된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그러니까 저런 겁니다. 이게 제가 정확하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다크매터 같은 거랑 비슷한 거지. 이런 게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성립하려면 이 다중우주가 필요하다. 약간 이런 부분들. 가설을 세우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단순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에 있는 우주로 옮기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이게 된다면 이게 필요함.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맞춰 나가는 거지. 이게 있다고? 그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거지 뭐.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은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긴 하잖아요. 다른 세계가 있고 그 세계들끼리 만약에 왕래가 가능하다면 그 입구가 블랙홀이라면 뭐 이런 것들 많잖아.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돼 있다면 이런 게 존재할 거고 이런 게 존재하다면 이런 게 존재할 거고 이런 게 존재한다면 이런 게 존재하는데 이런 거도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는 뭔가 입증하기 쉬울 것 같아서 입증하고 나면 이제 실마리를 풀어 나가는 거지. 뭐 그런 식인 거지. 마냥 뭐 완전히 허황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코로나 개발설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뭐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그게 개발된 곳에서는 막을 수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음모론에 하면 안 들키려고 일부러 안 막는 거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모르겠어요. 총 만든 사람이 총알 막지 못한다고? 그건 적절한 예시가 아닌 것 같긴 해. 방탄복 만들 수 있잖아. 어쨌든 뭐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에 따라서 갈리는,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 핵심이라 생각해요. 뭐 여러분들이 이거 맞다라고 믿고 있으면 뭐 어떤 말로도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이 믿고 싶은 걸 믿으세요. 대부분 이런 음모론들 믿는 사람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흑기사 위성? 심슨 디얼설은 뭐야? 포켓몬 고 트럼프 힉스 입자? 이거는 좀 뭐 개드립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지금 뭔가 그 화제인 것들을 다루고 있다 보면 뭐 그 흐름과 비슷할 수 있겠지.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비꼬기 위해서 저건데 현실이 가상을 그 창작을 뛰어넘어 가지고 그걸 초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아이러니인 거지. 흑기사 위성은 뭘까? 미약인 비행물체로 여겨졌던 인공위성이다. 인공위성이라고? 1959년에서 1960년 사이에 쏘아올렸던 코로나 정찰 위성 중 실패한 것이 일부분이 대기권에 추락하지 않고 남아서 궤도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 발견 당시 디스커버리 위성이라고 짧게만 설명한 건 당시 코로나 프로젝트 대외적인 명칭이 디스커버리가 아니고 디스커버러가 뭐야? 오타가 아니야? 이미 미스테리가 아니네요. 그럼 심슨 이연설하자. 심슨 작가가 일루미나티였던 거임. 폐마 캠프 수용소 용도 음모론.
솔직히 뭐 알아보고 싶지도 않고요. 팬텀 타임설? 가장 충격적인 음모론 팬텀 타임 가설. 지금은 2019년이 아니라 1722년이다. 여러분은 달력을 의심해 본 적 있습니까? 아마도 그런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2019년이 2019년이라는 것에 모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수세기 거짓 역사가 우리 모르게 달력에 삽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여 팬텀 타임 가설을 들어보셨는지요? 역사상 가장 이상하고 흥미롭고 논란이 많은 역사적 음모론 중에 하나일 거라는 게 정설입니다. 아, 정설이에요? 그것은 역사에 기록된 초기 중세시대 기원후 614년 911년 사이 297년간의 중세시대가 실제 존재하지 않고 만들어진 허구의 역사일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우리는 18세기 2019년이 아니라 이거는 뭐 저거 아니야? 거의 뭐 단기냐? 뭐 이거 차이 아니야? 지금 뭐 단기로 4,000년 됐는데 지금 우리 중세 가짜 문서 문제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된 후 근데 저런 걸 쓸 수 있다고 생각해. 그냥 대충 세다 보니까 아 그냥 올해부터 몇 년으로 하자 뭐 그래가지고 실제로 2000년 안 됐을 수도 있겠지 뭐. 중간에는 이제 소설가들이 소설 써놔가지고 그 중간에 빠진 거 설정 충돌 이제 메꿔 넣었을 수도 있겠지. 스타워즈 4, 5, 6편 나오고 1, 2, 3편 나온 것처럼 옛날이라서 좀 대충 연도 기록하다 보니까. 그의 연구에 따르면 614년 이전과 911년 이후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사이에 있는 297년 동안은 비정상적으로 사건이 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천 개의 위조된 문서들, 건축된 시기에 비해 너무 현대적이라고 주장한다고. 통치 시스템 바꾸기 위해 음모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바쁘다 보면 이거 제대로 체크 못할 거라 생각해. 저거 뭐냐? 어릴 적에 그거 기억하시나요? 하루에 한 장씩 찍는 달력. 요거 이제 찢는 거 깜빡하면 뭐 시간 멈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 되돌아가려면 막 찢어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쟁하고 막 이러나 바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스킵하고 지도자가 약간 그 게이브 뉴엘 같은 사람이었던 거지. 아 세기 싫어 이러면서 이제 억지 부려가지고 넘어가자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저런 거 있겠지. 지금 우리 시대에서 약간 기록이 조금 띄엄띄엄 끊긴 채로 지구가 살짝 멸망했다가 다시 재건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한국의 건물들을 발견했어. 그런 다음에 그 시대의 유튜버들이 이제 갑자기 미스테리. 건물의 4층이 사라졌다. 3 다음에 5로 넘어가는 이상현상이 발견되었는데 과연 4층은 어디로 갔던 것일까? 이러면서 이제 약간 최대의 미스테리. 한국 건물의 4층은 어디 있을까? 4 대신 F라는 글자만 적혀있을 뿐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별거 아닌데 이제 그러니까 뭐 믿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다고 해서 자신의 지성을 뽐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값다 하세요. 어차피 믿고 싶으면 믿는 건데. 아무튼 뭐 재밌긴 하네요. 버뮤다 삼각지대. 어릴 때 굉장히 핫했죠 이거. 이거 굉장히 유명하긴 했죠. 어릴 때도 신기하긴 했어요. 막 여기 들어가면 다들 사라져가지고 다른 차원의 문이 있어가지고 그 차원의 문으로 들어가고 막 뭐 비행기들 다 사라지고 뭐 군함도 사라지고 그래서 굉장히 뭐 창작물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뤄지긴 했죠. 아사히산 의문의 조난 사건? 뭔가 사진이 흥미를 자극하는데. 자, 버뮤다 삼각지대. 정말 뭐 지나간 게 많으니까 사고도 많다.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는데 당연히 사고도 많겠죠. 저거하고 똑같은 거죠. 맞아요. 옥천허브에서 물건들이 잘 오지 않는 이유. 옥천허브에 너무나 많은 물건이 가기 때문에 거기서 늦게 오면 또 옥천허브 이런 거지 뭐. 옥천허브하고 똑같은 효과지 뭐. 자, 왜일까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중간에 있기 때문에 모든 화물이 다 지나갈 거예요. 뭐 여기로 다 지나가고 다 뻗어나갈 거예요. 당연히 물건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물건이 늦게 올 때 옥천허브일 확률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옥뮤다 된 거지. 서울, 광주, 부산, 대구 이걸 다 이은 삼각형 그 중심에 옥천허브가 있어. 이거 바로 옥뮤다 트라이앵글이 되겠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많이 지나가니까 사라지는 것도 많겠지. 그리고 그게 사라지면 찾을 수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다가 너무 넓으니까. 지금도 가끔씩 비행기가 해상에서 사고가 나면 못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뭐 허다할 정도로 뭐 사고 일어나지 않지만 못 찾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의문을 가지잖아. 어떻게 요즘 시대에도 비행기가 없어졌는데 못 찾지?
하지만 못 찾는 거죠 뭐. 왜냐면 물에 빠지면 전파고 보고 안 통하니까 그 넓은 바다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자, 아사히산 의문의 조난 사건. 근데 이거 음모론 미스터리 월드컵은 저 64강 진행하는데 1등 뽑지 않겠습니다. 1등 뽑지 않고 그냥 다 고르고 나서 그냥 끝낼게요. 뭐 이걸 순위를 비교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음모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굳이 피곤하게 그 뭐 32강, 16강 이렇게 넘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사히산. 이거 뭔가 이 사진부터가 으스스해. 누군가 조난 당한 다음에 이런 걸 크게 만들어 놓고 뭔가 사라졌다. 뭐 이런 사고일 것 같아가지고. 1989년 7월 24일 일본 홋카이도 다이세스산 아사히다케에서 일어난 의문의 조난 사건이다. 여기서 미스테리 하나 더 발생했습니다. 과연 홋카이도인가 훗카이도인가? 일단은 글씨로도 호신지 후신지 너무 그 구분할 수도 없고 훗카이도라고 나오는 거. 자 검색 결과 29만 1000개. 홋카이도 30만 개. 자, 훗카이도와 홋카이도 과연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훗 300만 개? 300만 개네. 태준이의 숫자 읽는 실력이 미스테리. 그러면 오케이. 정태준의 100만과 10만도 헷갈리는 산수 실력이 미스테리. 태준이 능지가 미스테리. 일본 홋카이도 공식 페이지가 홋카이도로 됐으니까 홋카이도가 맞겠죠? 훗카이도가 아니다. 홋카이도가 맞다. 북의 일본 음들 호쿠가 뒤에 따라오는 카음으로 인해 합축돼 호스로 줄은 것. 유심히 보지 않는 이상 홑과 훗의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훗카이도.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자, 1989년 7월 24일 오후 등산 중 행방불명된 조난자 2명을 찾기 위해서 홋카이도 경찰 측에서 헬리콥터로 수색을 했다. 그런데 수색 도중 등산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쓰러진 나무로 만든 SOS라는 문자 표시를 발견했다. 조난자들은 그곳에서 2-3km 떨어진 북쪽에서 무사히 구조되어 모든 사건이 일단락 되는가 했더니 약간 소름 끼친다. 조난자들을 구한 표시인데 조난자들이 한 게 아니다. 또 다른 조난자가 표시를 만들었다고 판단한 경찰 측은 다시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조사했더니 물린 상처의 유골 파편과 구해달라고 외치는 남자의 목소리가 녹음돼. 어우씨, 소름 끼친다 이거. 무섭다 이거 진짜 개 무섭네 이거. 회색 가방. 그러니까 그 우연히 다른 사람이 조난된 곳에서 조난당해서 구해진 건가? 그 카세트 테이프 음성 들을 수 있나? 가방에는 남자 목소리가 담긴 녹음 기능이 있는 휴대용 카세트 테이프를 포함해 카세트 테이프 총 4개가 있었다. 아니 녹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너무 배고파가지고 고함 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라디오라도 틀어가지고 확대시켜요. 저거 있잖아요. 고장난 TV, 텔레비, 라디오 삽니다. 이거를 육성으로 라이브로 맨날 하시기 힘드니까 테이프 녹음시켜가지고 트는 거잖아. 배고파가지고 고함도 못 지를 때 그거로 틀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생존을 바랬던 그 염원이 담겨있는 테이프일 수도 있겠지. 어쨌든 읽어볼게요. 유고를 감식한 아사히카와 의과대학과 경찰은 입사 명부와 실종 장목록 유류품으로 미뤄버 유골은 1984년 7월에 조난당한 아이치현에 거주하던 25살 남성 회사원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정작 유골의 DNA를 분석한 결과 사망한 시기는 당시로부터 약 5년 전이 맞긴 했지만 25세에서 35세 남짓의 키 160, O형 혈액형인 여성이라고 나왔다. 더더 미스테리해지네요. 이게 미스테리라서 음모론 미스터리가 지금 결합된 거기 때문에 미스터리도 포함입니다. 이런 결과에 수사는 혼란에 빠졌다. 유골이 발견됐고 주변에서 망자의 다른 유품은 나오지 않았고 유골과 같이 발견된 가방에서도 유골의 DNA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추가적인 수사 결과 1984년 7월에 조난당한 그 남자 회사원 연인이 있었고 그 여성도 같은 날 산에 올랐다 행방불명이 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 연인의 DNA가 유골의 DNA가 일치해 실험이 확인됐다. 남자는 어디로 갔을까? 이후 경찰은 처음 유골이 발견된 장소 근처에서 또 다른 유골과 남성의 면허증 찾았네. 유골은 남자 회사인가 이거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또 죽은 거네.
우여곡절 끝에 해결될 것 같은 사건, 그 남성의 가족들이 유품을 전달하는 시점에 다시 미궁을 빠졌다. 유품을 받은 가족들이 2차로 발견된 유류품인 면허증과 시계는 망자의 것이 맞지만 1차로 발견된 가방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문제의 카세테이프에 녹음된 목소리 주인공은 자신의 가족 목소리와는 다르다고 진술했다. 설상가상으로 DNA 조사 결과 1차 유류품의 DNA와 2차 유류품의 DNA는 서로 불일치했다. 구조 문자를 만들고 SOS 구조 신호를 보냈던 회사원 커플이 한 제3의 인물이라는 뜻이다. 경찰은 문제의 제3의 인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다시 유류품 조사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문제의 문자 표시 근처에서 또 다른 가방이 발견되었다. 가방에는 부적과 만화책, 카메라 삼각대, 1983년에 만들어진 휴지 봉투, 보험회사 주소가 적힌 서류 봉투가 나왔다. DNA 조사 결과 새로운 가방에서 검출된 DNA는 처음 발견된 가방의 DNA와 일치했다. 경찰은 제3의 인물과 회사원 커플 사이에 치정관계를 얽힌 사건으로 추측하기로 했다. 그런데 제3의 인물의 유류품 날짜는 회사원 커플이 조난당한 시점보다 1년이 앞섰다. 즉 3명의 조난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색 끝에도 제3의 인물 유구만큼은 끝내 표시를 남긴 채 사라진 세 사람. 문자는 큰 자작나무를 3그루 이상 쌓으려 만든 것이다. 그리고 문자의 한 폭은 5m 이상이라 제작하려면 성인 남성이라도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심지어 주변엔 자작나무가 없었다. 이 표시기는 발견되기 몇 년 전에 이미 국토지리원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찍혔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항공사진을 옛날에도 찍었는데 그거를 잘 살펴보니까 SOS가 있었다고. 의문점은 이 표시를 만든 조난자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이다. 키 160에 불과한 여자 한 명이 폭 5m 너비로 산속에서 아무 문자 표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 없을 것이며 남성이어도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이거 들을 수 있는 거네. 자, 이거 너무 으스스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그 심약하신 분들은 지금 귀 막으세요. 너무 으스스할 수 있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음소거 해놓고. 의문점은 녹음을 한 이유다. 첫 번째로 테이프의 큰 소리 녹음과 최대 볼륨을 재생하면 원래 목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에너지를 비축할 수도 있으므로 구조를 위해 녹음했다는 설이 있다. 두 번째는 녹음 도중 말이 2번 끊기고 숨소리도 거치면 메아리로 크게 울린 점을 들어 조난당한 세건에서 헬기를 보고 소리치 막 움직이다가 가방 속 근데 그렇다고 치기에는 너무 깨끗하게 녹음됐어. 가방 속이면 막 그 치차름 같은 게 엄청 들리면서 안 들렸어야 되는데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보통 녹음할 때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녹음 버튼과 동시에 옛날 데크 같은 경우에 녹음 버튼과 동시에 재생 같은 걸 눌러야지 녹음이 됐던 걸로 난 기억하거든. 그러니까 녹음이 마음대로 되지 말라고 버튼 조작이 좀 특별했어. 녹음 버튼 조작은. 그러니까 우연하게 녹음될 만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의문점은 유류품이 발견된 장소 주변은 능선이라 벼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벼랑이 존재하지가 않는다. 근데 이거 벼랑의 개념은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벼랑이 있던 장소에서 녹음을 먼저 했고 탈출을 위해 능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소지품도 그대로 둔 채 어디든가 사라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 물론 벼랑에서 사망한 조난자의 소지품을 누군가 모종의 이유로 가지고 온 걸 수도 있다. 지금 이 사건을 정리해보면 제3의 인물이 1983년도에 조난당했고 그로부터 1년 뒤 1984년에 아이치현에 거주하는 회사원 커플이 입사한 후 조난당했고 문자 표시 근처에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끝내 1984년에 조난당한 제3의 인물의 행적과 정체는 밝혀내지 못했다. 제3의 인물은 애초에 조난당하지 않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구조 문자를 만들고 카세트 테이프에 목소리를 녹음한 뒤 조난당한 척 자신의 물건들을 땅에 묻고 떠났다는 설이다. 뭐 영화 같은 걸 찍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조난당한 상황에서 만들기 너무 힘든 걸 했어. 그러니까 평상시에 녹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 누군가가 떨어뜨린 카세트를 주워 사용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제3의 인물은 살인마라는 것이다. 살인마가 능선 주변 숲속에 숨어 미리 녹음해둔 카세트를 틀어 조난자들을 유인했고 살해한 뒤 유유히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 위해 그러니까 누가 지나갈 줄 알고 유골에 살해당한 흔적도 없어 이 가설은 설득력이 없다. 신빙성에 대한 의혹. DNA 감식 기술이 처음으로 개발된 것은 1984년으로 당시에는 불완전한 기술이었고 유전자 감식 기술도 지금에 비해 상당히 떨어졌다.
DNA, 그러니까 이 자체, 이 DNA를 감시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냥 덧붙여진 썰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전되고 사람들이 미스테리로 언급하면서 그냥 DNA가 이랬다더라 이러면서 이제 붙인 것들이 커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혈액형을 특정한 것은 골수를 분석하는 것으로 DNA 감식 기술과는 다른 것이다. 한국에서 양산된 가짜 정보의 가능성을 매우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에 지금 여기 적힌 것만 해도 이상해요, 그냥. 지금 이게 지금 뭔가 말이 안 돼, 뭔가. 해당 요구로는 A형, 근데 앞에 내용, 뒤에 내용 아예 다른데 그냥. 신문에는 아니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조작이라는 거예요. DNA에 관련한 내용들이 그냥 조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혈액형 이야기만 있고, 사건 자체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이 내용을 검색해 보니까 DNA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한국에서만 존재한다. 이런 거면 이제 이걸 옮기다가 DNA를 검색했는데, 그러니까 혈액형 검사를 그냥 DNA 검사로 퉁쳐가지고 그냥 써버렸을 수도 있는 거고. 요즘식으로 하자면 혈액형 나왔으니까 DNA 검사한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뭐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이제 예전 이 사람들도 조난당한 걸 보면 여기가 뭔가 조난당하기 쉬운 장소라서 그 사건들이 겹쳤는데 이전에 조난당한 사람들 구조되기 전에 계속 쌓인 거지 뭐. 그러니까 약간 위험 지역이었던 것 같네. 험지라서. 어쨌든 이게 발견된 것도 조난당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견된 거니까. 마크로스의 주제가가 녹음된 테이프도 있었다. 조난 현장의 위치. 뭐 충분히 조난당할 만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의문의 조난 사건. 정말 미스테리하네요. 남극 지하 나사 기지. 마이클 잭슨 생존설? 차라리 뭐 남극 지하에 나사가 있다고 하지 뭐. 바이베도스 움직이는 건? 바베이도스 아니야? 바베이도스의 움직이는 관 사건. 19세기 초에 일어난 카리브해 섬나라인 바베이도스 섬을 떠들썩하게 했다고 알려진 도시전설.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데 납골당 안에 있던 관들이 움직였다는 도시전설이다. 바베이도스 크라이스트 처치 교구의 오이스틴스에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 교회 묘지의 지하 납골당 체이스 볼트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전해져 내려온다. 안장 후 상황이 경과에 따라 관이 움직인 모습. 누가 뭐 관 가지고 젠가라도 했나? 그냥 이렇게 쌓아놨는데 대충. 납골당 내부에서 빛이 나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았다는 소리가 든다. 근데 이제 그 저런 거 아니야? 도굴꾼 같은 거 아니야? 빛이 나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게 누가 이렇게 불 켜고 들어갔으니까 빛이 날 거고 안에서 소작질 했으니까 도굴할 게 없다면 이제 원한 관계인 사람이 들어와서 죽어서라도 널 한 번 더 죽이겠다 하면서 이제 깽판 놓은 거라든지. 그냥 이거 묻고 나니까 혹시 같이 매장한 거 없는가 뭐 그거 궁금해가지고 다 까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니까 하나 매장된 줄 알았는데 도굴꾼 입장에서는 저건 거지. 연차인 거지. 원래 하나만 깔려고 들어갔는데 저기 묻는 거 보니까 저기 같이 매장한 거 있을 것 같은 데인데 갑자기 하나 하러 갔더니만 그 상작강 할 수 있는 게 7개. 그래서 7연차 돌리고 나온 거지. 부서져 있고 무슨 수를 써서 범인이 직접 체포하기 묘연을 짜내게 된다. 석회 가루를 잔뜩 뿌리고 입구를 봉한 뒤 영국 정비 공식 봉인을 부착하였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미스테리해지기 시작한 거네. 석회 가루 모두 그대로였다. 흩어졌는데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없었어. 조사관들의 파견과 미해결. 문학가이자 심령학자인 아서 코난 도일 경도 있었다고 한다. 벽돌과 시멘트를 사용해 완전히 막아뒀는데 그 안에서 뭔가 움직였다. 근데 나는 이제 생각한다면 그 가장 가까운 내부자의 소행일 확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해요. 뭐 심령현상 같은 게 말이 안 된다는 그 말이 안 되는 것들 다 배제한다면 제일 안 저지를 것 같은 사람이 저질렀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초자연적인 힘이나 영혼들에 의해 관들이 움직였다고 주장하였다. 영혼들의 힘이 일종의 작은 가스 폭발과도 같은 신비한 효과를 일으켜 관들이 움직였다는 것이다. 특히나 내부가 두터운 납재로 된 토머스 체이스의 관을 보고 납은 시신이 부패하는 걸 같기도 하지만 꽉 밀봉돼 있어서 가스가 분출돼가지고 움직였다. 근데 약간 코난 도일 형님이 이렇게 개드립을 쳤다는 게 약간 좀 신선하긴 하네. 뭐 셜록 홈즈도 뭐 딱히 그렇게 뭐 이제 개드립 안 치시는 분은 아니지만
납으로 만들어진 관을 싫어해 다른 관으로 바꿔달라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했다. 원수들이 벌인 복수국? 묘수를 뒤엎을 동기 자체는 충분했다. 진실. 역사적으로 모화도 결론지었다고? 그냥 애초에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가 주작이다. 뭐 이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그냥 믿거나 말거나가 됐는데 3인 성호가 돼버린. 사건이 있을 당시엔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소리. 그래, 우리 도일 형님이 그럴 수가 없지. 그러니까 뭐 저런 거겠지. 일본에서 그 괴담 찌라시 그거 번역한 다음에 뉴스에 내는 약간 그 서프라이즈 같은 행태를 했을 수도 있겠지. 뭔가 TV에 나오고 이러면 이제 진짜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긴 하잖아. 카더라니까. 달미라설 이건 또 뭐야? 달미라. 달 미스테리 중 최고 이야기. 아닌데 달 미스테리 최고 이야기는 우주 나치인데 왜 자꾸 그 최고로 바꾸지? 달 뒷면에 우주 나치가 최고의 달 미스테리인데. 한시만 떴게 또. 자, 달미라. 달 미스테리 중 최고 이야기. 우주는 알면 알수록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정말 광범위하기도 하고 신기한 것들 투성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미스테리들이 굉장히 많은 우주는 어떤 상상을 해도 그 이상일 텐데요. 미국의 달 탐사선이 아폴로 25는 달에서 참 기이한 미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튼 발견했다. 아무튼 발견했어. 아폴로 25가 발사된 것 자체가 이 미라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니 씨발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던져버리는데. 아니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던져버리는데. 잠깐만. 폴. 이거 이제 압도적 미스테리다.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진짜 정말 압도적인 미스테리. 이건 미스테리 맞지? 이거는 정말 미스테리야. 이건 미스테리 맞지?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너무 장엄한 건물이라서 좀 미스테리하긴 하죠. 진 힐리어드 냉동 해동 미스테리. 이거는 뭐 그냥 뭐 만든 것 같긴 한데. 아르테미스 신전. 지금 남은 건 요거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남은 건 요거밖에 없지만 아무튼 요렇게 생겼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268년 로마 제국을 침공한 고트족에 의해 파괴되어 사라졌다. 고트족? 근데 그냥 만약에 지금 이렇게 남은 건 별로 없지만 이 기둥의 규모로 본다면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이렇게 추측된다라는 거 봤을 때 어떻게 그렇게 먼 과거의 사람들이 이걸 지을 수 있었을까? 이게 되게 신기하긴 하지. 그냥 근데 이거는 별거 아니라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냥 가끔씩 시내 나갔을 때 그 높은 건물을 봐도 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저런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이게 진짜 미스테리하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아파트 지어진 것만 봐도 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런 것들이 이제 미스테리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을 항상 과소평가한다는 겁니다. 그 거의 뭐 원시인 수준 취급하니까 얘들이 과거에 이런 걸 만들었을 리 없어, 이거는 말이 안 돼, 약간 이런 거지. 어쨌든 참 이런 게 남아 있었다면 장엄했겠지. 근데 고트족이 부셔버렸습니다. 근데 양치기 소년일 수도 있지. 요거 하나만 지은 다음에 고트족 왔다가 포스트잇 붙여놓고 이거 다 지었는데 부셨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사비 삥땅 친 거지. 이때부터도 이제 건축하면서 띵가 먹던 거는 부지 기수였을 거야. 지금도 많이 띵가 먹는데 이때 더 띵가 먹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계획도는 있는데 계획도는 남아가 전해져가지고 이렇게인데 이거 실제로는 기둥 하나밖에 안 지은 거임. 저때 띵가 먹은 바로 사형인데 전부 그 토착형 비리라 가지고 여기 사는 사람 전체가 다 참여해서 다 띵가 먹은 거임. 이런 거 할 바에 우리 회식이나 하자 이러면서 회식비로 다 쓰고 이제 보고서는 그렇게 올림. 그래서 와서 확인한 사람 없는데 오기 전에 고트족 왔다 감 한 거지.
진 hilliard 냉동 해동 미스터리. 이건 1980년 12월 비교적 최근의 미스테리네요. 미국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의료계 미스테리 사건으로 19세 여성 진 hilliard가 영하 25도 강추위 속에 고립되어 냉동 인간이 되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건. 죽은 게 아니고 이게 살아있는 상태야 지금. 1980년 12월 20일 늦은 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진 hilliard는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진 사고를 당했다. 난방도 없는 차에서 그녀는 영하 25도의 강추위를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해 도보로 3.2km 떨어진 집을 향해 무작정 걷기 시작했는데 결국 추위를 견디지 못해 이웃집의 앞에 쓰러져 이 시기를 꼬았다. 다음날 오전 7시 마네킹처럼 꽁꽁 얼어있는 진 hilliard는 이웃의 발견으로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뭔데? 뭐야? 이 나무 왜 이렇게 그리? 미스테리. 왜 여기서 끝이야? 그런데 이걸 다 보긴 좀 그럴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직접 가서 보세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작별에 멈춰있던 hilliard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실제 모습이라고 이게? 얼굴과 손이 하얗게 실제 모습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겠지. 몸을 차갑게 해서 신체를 약간 비활성화 시킨 다음에 뭐 치료하는 그런 요법도 있으니까 약간 그런 상태와 유사하게, 그러니까 그 발견 시점이 너무 늦지 않은 상태라서 이제 바이탈 사인이 제대로 안 잡히는 상황이라서 의사가 돌팔이했던 거지. 돌팔이어서 이건 죽었지. 이건 죽었지 하고 바로 그냥 사망 선고 땅땅 해버렸는데 사실은 죽어버렸던 게 아니다. 이건 죽었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의사가 이제 의료사고 요거 피하려고 이걸 사네 이러면서 갑자기 미라클 이러면서 이제 이것도 솔직히 실제 모습 아닌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면 이게 다르게 생겼잖아. 지금 재현 배우인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약간 프랑스판 서프라이즈 또 찍어가지고 진짜 실제 모습이라 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봐도 연출된 건데 이거. 지금 얼어있는데 갑자기 뭐 청진기 갖다 대고 청진기로 막 2명씩 갖다 대고 있어 지금. 누가 봐도 이거 서프라이즈식 연출인데 지금. 듀얼 청진기로 지금. 아니 보면 지금 봐봐. 청진기를 갖다 대기 전에 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의사 너무 성급하지 지금. 지금 까기도 전에 바로 청진기 갖다 대려고 하고 있잖아 지금. 어색하잖아. 아니 청진기를 잡기 전에 뭐 청진기를 댈 수 있게 깐 다음에 청진기를 갖다 대는 거야지. 뭐 지금 얼어있는데 배 까세요 뭐 이래가지고 청진기 들이대려고 지금. 그니까 재현 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서프라이즈가 재생산되는 과정 이런 거 같다고. 이거 내 생각에는 이거 프랑스판 서프라이즈인 것 같아. 그리고 일단은 지금 약간 어쨌든 뭐 지금 뭐 단언하기 힘들지만 그 하얗게 되지 않고 저는 푸르게 될 것 같거든요. 냉동되면 피 색깔 비치면서 푸르게 변할 것 같은데 이 얼었다 이 꼴 하얗다 약간 이 공식해서 분장을 하얗게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 에베레스트 사고자들 다 하얗게 됨? 그건 죽은지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건 그냥 오래돼서 그런 거 같은데 그거는. 아니 일단은 전혀 다르게 생겼어. 일단 지금 이분이 진 hilliard고 한데 자 이거 프로그램 이름 아무튼 이렇게 동사 직전의 상황에서 소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자체는 음모가 아닐 수 있는데 저게 실제 사진이라는 거는 아닐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에요. 저게 미스테리야. 저게 실제 사진이라고 돌아다니는 게 미스테리. 그러니까 이거 보면 딱 포맷이 완벽한 서프라이즈야. 저거 누가 캡처한 거야? 일단은 보면 어디서 음악 나오는 거야? 어디서 나오는 거야? 누가 말하고 있어? 일단은 보면 이 영상 톤이라든지 나오고 있는 쓰러진 배우 머리카락 뭐 보면 그냥 재현입니다. 이거는 재현이 확실해요. 실제 사진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냥 돌아다니면 실제 사진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뭐 사진을 찍었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구라라는 게 아니고 저 사진을 실제 사진이라고 이야기한 자체가 지금 그냥 거기서 재현한 거를 실제 사진이라고 그냥 타이틀을 붙였다는 거지. 용실전설 이소룡의 죽음 원인. 이소룡의 죽음 원인이 제가 알기로는 약물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물이 뭐 마약 같은 이런 게 아니고 아무튼 굉장히 그 헬스 하시다가 허리 삐끗하셔가지고 엄청 아프셨대요. 총 맞은 거는 아들이에요. 브랜든 리입니다. 그 크로우 찍던 중에 프롭건을 쐈는데 거기에 실탄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거 맞고 죽었는데 아무튼 헬스 하시다가 이제 허리가 나가셨는데 그 허리 나간 것 때문에 엄청 아픈 거를 진통제로 계속 억제하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저기 좀 일이 터진 거지.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뭐 딱히 미스테리 게 없어요. 신 외계인설, 니콜라 테슬라 음모론, 프로메테우스 많이 보셨나 보네. 너무 밑도 끝도 없는데? 잉카 문명 초월 문명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유럽에 사는 인간들은 유럽 빼고는 다 미개인들 사는 곳이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깨우쳐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미개인들이 이걸 만들었을 리가 없다. 여기서부터 얘 출발돼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미스테리였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 돌 틈에 면도칼도 안 들어간 다음에 맞출 수 있어요. 이거 돌 쌓아 올리면서 문질러서 깎아가지고 넣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기술로도 아다리를 맞출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만큼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상상하기 힘든 거지. 이게 돌 쌓아 올리면서 그렇게 노력했을까? 할 수 있지. 사람 갈아 넣으면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따지자면 이 마이클 안젤로님의 피에타 같은 게 더 미스테리긴 하지. 그 보고 있으면 경외심이 들 정도로 매끈매끈하고 아니 졸라 미스테리하지 않나요? 아니, 돌을 깎아서 이렇게 만들었대. 씨, 말이 되냐 이게? 아 이거 돌을 깎아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아니, 돌을 깎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말이 안 되잖아. 미스테리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여기다가 마이클 안젤로라고 크게 써놨지. 아 봐봐 이막 아니 돌 깎아서 이걸 만들었대. 씨발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돌을 깎아서 이걸 만드는데?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사실 봐봐 이런 작품도 그 시대의 도구들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 벽돌 사이에 면도칼이 안 들어가는 게 뭐 대수입니까? 아니 이거를 돌을 깎아서 만들었는데 벽돌 사이에 면도칼이 안 들어간 게 대수냐고. 그러니까 잉카가 더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오래된 거니까. 근데 이제 저런 거지. 이 벽돌 하나 쌓는데 이렇게 촘촘하게 그렇게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되는 거지. 진짜 와 봐봐 이게 솔직히 돌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 진짜 천 부드러워 보이고 막 핏줄 물론 지금 예수 죽은 거긴 하지만 이 핏줄에 피 흐를 것 같고 정말 엄청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초월 문명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경외심이 아니고 내려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 배나 쭉쭉 찢어지는 애들이 이렇게 잘 만들 일 없어. 약간 이런 거지. 모가지 따가지고 걸어놓던 애들이 이렇게 만들 리 없어. 약간 이런 시선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해요. 지구온난화 조작설 이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지구온난화라는 어떤 그 전 지구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규명할 수 없다라는 이런 부분과 특히나 이제 강대국의 음모다.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지구온난화를 조작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다. 약간 그런 것들. 차라리 이제 조작인 편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지금 인도에 에어컨이 보급되기 시작하면 지구 멸망한다. 인도가 발전하는 게 이제 지구의 멸망이다. 약간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게 이제 지구온난화를 엄청나게 가속시키겠지.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서 발생하는 공해가 심해진다면 온난화가 가속되는 거고 가속화되면 멸망 확률도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인도는 발전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가는 거고. 그리고 맞아.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구는 멸망 안 하지만 지구 위에 사는 인간이 멸망하는 거지 뭐. 지구는 그냥 좀 뜨끈하네 하는 거고 인간은 촤촤촤 타 죽는 거고. 지구 이꼴 인간이니까 근데 인간이 멸망하면 지구가 멸망한 거지 뭐. 내가 없으면 지구가 있으나 마나지 뭐. 그래 이제 그런 이야기들 있죠. 인간이 바이러스니까 원래 우리 인간의 몸의 작용에 비유한 사람도 있어요. 인간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인간은 열을 냅니다. 열을 내서 이제 그 바이러스들을 이겨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구도 마찬가지로 지구 위의 기생충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뜨끈해지는 거지. 근데 저는 이제 지구 온난화 조작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뭐 솔직히 저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그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문제인 것 같고, 그게 그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유사하게 흘러가는 게 백신 반대론, 약간 요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흘러가는 양상 자체가. 어쨌든 이렇게까지 조져진 적이 없기 때문에, 역사상으로. 아무튼 이게 사람들이 더 뭔가 고민할 부분이 많겠죠. 지구 온난화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조부님이 인간 활동으로 인해 19세기 말부터,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절부터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넓은 의미로는 지구의 기온이 어떠한 이유에서도 평균 이상을 증가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런 건 킹무 위키 봐줘야지. 나무 위키. 여러 가지 의견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이 중요한 거죠. 이 음모론에 있어서는. 칭기즈칸이 역사상 가장 친환경적인 인물로 꼽힌다. 그러니까 조조가 효도의 아이콘인 것과 비슷한 확실한 해결책, 인류 멸종. 인간이 멸종하는 것이 친환경. 현대 기술 문명을 제거하는 것이다. 러다이트 운동이 필요하다. 자, 온실옥과 허구설. 이걸 봐야지 음모론에 대한 그게 되겠지. 자,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도 믿는다. 노벨상 수상자도 믿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떡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 거시적인 관점을 다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음모론이겠죠. 이런 것들이 그 개발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으려는 거고, 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 게 아무튼 뭐 꼽을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구 운석 충돌설, 미래, 늑대인간 실존설. 근데 이거는 전 가능한 굉장히 확률이 낮아서 그렇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음모론도 아니고 미스터리도 아니에요. 음모론도 아니고 미스터리도 아니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 불과합니다. 그냥 우리가 운빨이 좋아가지고 지금 크게 안 맞고 있는 거지. 늑대인간 실존설, 이거 뭐 좀 털 많이 나신 분, 어이 너 늑대 같네 해가지고 늑대인간이라 부른 거를 이제 뭐 늑대인간이 나타났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뭐. 그 솔직히 저기 뭐야, 울버린 형님, 그 누구야, 울버린 형님 그 털난 거 보면 솔직히 멀리서 보면 옛날에 이제 웃장 까고 다녔으면 약간 늑대인간처럼 보였을 거야. 봐봐, 휴잭맨 딱 웃장 까고 이렇게 이 털 관리 좀 더 안 하시고 이랬으면 멀리서 보면 늑대인간처럼 보였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 위성 지도들로 살펴보면 옛날에 지구에 엄청난 크기의 운석이 떨어졌다는 걸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지형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떨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운빨이 좋아가지고 크게 안 맞고 있는 거지. 봐봐, 이렇게 맞아가지고 크게 이렇게 나 있는 거 있고, 5만 년 전 직경 200m 운석이 한반도 때렸다. 애리조나 운석 구덩이, 인도의 마하슈트라에 있는 운석 구덩이는 지름이 1.8km, 5만 년 정도 전에 생겼다. 남아프리카 구덩이에 있는 이 운석 구덩이는 너무 커서 처음에는, 요게 어떻게 보면 지도로 보면 그냥 동그란 건데 쫙 당겨서 보니까 이게 운석 구덩이구나 하고 이제 추측하는 정도죠. 구글어스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요 자국인 것 같은데 거의 뭐 20km 정도 되는. 지금 보면 이게 중심지고 이거를 쭉 올려서 보면 이만한 크레이터가 생겨 있는 거야.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이거 한 방 맞으면 그냥 다 작살났겠죠. 이 근방이 여기 구멍만 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이제 폭심지가 될 거고, 그냥 산맥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크레이터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이게 5만 년 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운 좋게 지금 뭐 해봤자 2000년 정도 2000년 정도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인데 사는 동안 떨어지면 이게 작살나겠지 뭐. 이 이전에 만약에 문명이 그러니까 오히려 상상할 수 있겠지. 이거 떨어지기 전에 문명이 있었는데 이거 떨어져가지고 개작살난 거야. 다 작살나가지고 초기화 리셋되고 다시 시작해서 이제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운빨도 필요 없음. 다 예상할 수 있어서 궤도 수정시킬 수 있음. 아마겟돈처럼 할 수 있다는 건가?
그럼 다행이지 뭐. 안심. 그래 미국이 다 해줄 거야. 엘비스 프레슬리 막 뭔가 누군가 죽을 때마다 다 살아있다고 말하는 게 그 미국인들 특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맨인 블랙에서도 이제 살아있는 걸로 나오시죠. 요것도 이제 굉장히 음모론 단골 소재긴 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 케네디 암살범은 메이슨이었다. 범인은 메이슨. 아니 그러니까 그 오스왈드가 암살한 게 아니라 오스왈드는 이제 만들어진 범인이고 실제로 이제 제거를 한 거는 다른 쪽에 있다. 약간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음모론 때문에 게임도 나왔습니다. 인디 게임인데 JFK 릴로디라는 게임이에요. 이게 음모론이 워낙 많다 보니까 케네디의 암살하는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서 내가 리 하비 오스왈드가 돼서 케네디를 암살했을 때 과연 그 각도에서 그 도서관 건물 5층이었나? 거기서 이제 쏴서 맞췄는데 그게 각도가 안 나온다. 거기서 저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럼 너가 쏴보고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라. 이제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댈러스 텍사스 12시 30분 1963년 이렇게 해가지고 6층이네. 날씨는 맑았다 이러면서. Book depository 6th floor. 그래서 이렇게 There's usually a pack. There they are. So 아니 이게 각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의 목적은 뭐냐면 실제 JFK가 죽었던 상황, 그러니까 죽일 수 있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JFK가 죽은 상황과 똑같이 맞출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게임이에요. I also think 그러니까 여기서 쏠 수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죽은 상황을 재현할 수 있냐 없냐 이걸 이제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나오자마자 쏘면 점수가 낮아져요. here.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라는 거지. 이게 미국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쨌든 지금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왜 죽였을까? 그냥 이제 정신 이상자의 소행 이렇게 끝내기에는 너무 의문은 점이 많으니까. 에이즈 개발설 뭐 두뇌 개발 이런 건가? 이건 그냥 고르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음모론 미스터리 월드컵 다 진행해 보았고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재밌으면 된 거예요. 재밌으면 된 거예요. 이렇게 뭔가 쓸데없는 이야기 하면서 3시간 가량을 보낸 게 미스테리. 여러분의 시간을 잡아먹으려는 음모. 여러분의 시간을 삭제시키려는 음모였습니다. 이거 그냥 끝낼 수 없나? 순위 보고 싶은데. 역시 코로나 개발설 1위.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니까 이게 음모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 진행형이니까. 시뮬레이션 세계설. 이제 저명한 학자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사실은 매트릭스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매트릭스가 아니란 증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심 끝에 매트릭스. 우리가 만약 통 속의 뇌라면. 근데 이제 통 속의 뇌인 게 다행일 수도 있다. 이게 시뮬레이션이라서 우리가 인생을 가상으로 조지고 있다면 다행인 건데 만약에 통 속의 뇌가 아니고 실제 삶을 조지고 있는 거라면 그게 음모일 수도 있지. 제발 음모여야만 해. 그 지금 서버 그 야스 가능한 서버가 지금 풀방 상태라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임. 흥서브에서만 지금 컨텐츠라 가지고 이제 일루미나티 정부설, 일루미나리. 근데 이제 일루미나티 같은 경우가 저는 음모론의 왕이라고 생각해요. 음모론 이제 주장하다가 뭔가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면 일루미나티 등장. 바로 do it 이렇게 해버리면 무조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을 주장하다가 말이 막혀. 일루미나티 이래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음모론의 제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뭔가 주장하다가 말이 막혀. 일루미나티. 수틀리면 일루미나티. 데우스 엑스 일루미나티. 제51구역 외계인 거주설. 근데 내가 외계인이면 여기 심심해 살기 싫을 듯. 보이니치 문서? 이거 뭐지? 중세에 제작된 고서적.
책의 이름은 이 책의 소유자 한 사람이었던 미국인 서적사인 윌프리드 M. 보이니치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재질은 양피지이며 저자는 미상. 한 첩당 16쪽으로 총 17첩 272쪽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240여 쪽만이 남아있다. 보이니치는 1912년 7월 12일 이탈리아 로마 근교 몬드라곤의 수도원에서 이 책을 발견했다. 보이니치는 오랫동안 서가에 묻혀있던 이 책을 발견해 재정 상태가 좋지 못했던 수도원 측으로부터 사들였다고 한다. 현재 보관 중인 장소는 예일대학교 바이네케 도서관. 발견 당시부터 오랫동안 수많은 언어학자들과 암호학자들을 좌절시킨 문서로 로혼치 사본 파에스토스 원반과 함께 암호학의 성배로 평가되는 물건이다. 정체 분별형의 문자로 의식했고 어느 언어를 적은 것인지도 알아채지 못했다. 사파를 근거로 약학부터 식물학, 생물학, 천문학과 같은 광범위한 항목에 대해 쓰여진 것을 추정하는 것이 전부였다. 아무런 교차 검증에 불가능하기에 아래 문단에 그냥 낙서아니라는 주장까지 있는 상황이지만 막 쓴 낙서로 보기에는 일관된 언어 같은 특징을 많이 지니고 있다. 표현 문자 체계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일정한 몇몇 글자가 있다. 아무튼 규칙성이 있다는 거지. 그냥 막 휘갈겼다라기에는 정교한 부분이 있다는 거고. 조합이 4번. 같은 단어가 4연속 등장한 자연은 거의 없다. 뭔가 흥미로운데? 맨 뒤에 3페이지가 찢어 나가 있다고 한다. 고대 문서를 필사한 것일 수도 있다.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간 그 설정집 같은 거지 진짜. 할 것도 없고 심심하니까 세계관 만들고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거라 생각해. 아나그램 형태로 기술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해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오, 볼 수 있다고? 어떻게 쓰여진지 한번 보자. 뭔가 되게 예쁘다 뭔가. 근데 어떤 쓰여있는 내용들이 체계적일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보세요.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그림 위에 빈 공간에다가 적은 거거든 글자들을. 그러니까 왜 글자를 먼저 쓰고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림을 빈 공간에다가 적어 놓은 모양새지 지금. 그러니까 그림 그리고 났는데 빈자리가 이제 좀 그리웠던 거지. 그리고 일단 이 페이지가 아라비아 숫자로 적혀 있잖아. 24페이지. 이렇게 나머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지금 숫자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숫자로 지금 기록돼 있어. 그냥 학자들이 적어놨다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훼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보면 근데 이 숫자도 이 적힌 것과 같은 잉크로 써져 있단 말이야. 다르게 표시됐을 건데 이 필체하고 이 먹 같은 게 묻어난 느낌이 같은 펜으로 쓴 것 같은데. 저 숫자가 원래 적혀 있었던 건지. 코톤이라뇨. 온천 가이드 및 몸에 좋은 약초를 기록한 것. 아니 근데 원시 고대가 아니라 이미 알아볼 수 있는 글씨를 쓸 수 있는 때인데 근본 없는 글자가 나왔다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페이지는 원래 적혀 있었던 것 같아. 보면 같은 펜으로 기록한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피지 귀중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떤 부자의 영이었을 수도 있겠지. 여기에 쓸데리 없는 거를 그려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글보다 그림이 먼저 그려졌고 뭔가 아무튼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쁘긴 하다. 아무튼 이 페이지가 나중에 쓰여졌다고 친다면 이 안에도 아무런 숫자도 없는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숫자로 확인되는 게 없거든요. 페이지 숫자를 가장 먼저 적고 썼을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중에 페이지는 나중에 적힌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피해서 적은 것도 있고 그림 안에 그려진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페이지의 내용에 따라서 숫자들이 따로 적혀 있긴 하거든. 위치가 다르니까. 어쨌든 이 미스테리한 책이 어떻게 전해지는 것도 신기하긴 하고 엄청나게 상상력을 많이 자극하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시대의 타이포그라피를 시도하신 분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둥글둥글 글자를 굴려서 적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굴렸다 저렇게 굴렸다 그 패턴으로 타이포그라피 연습, 사인 연습장 같은 걸로. 그러니까 언어 패턴이 해석이 안 되는 거는 아무렇게나 썼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 어쨌든 아무런 근본이 없다고 하니까 미스테리하군요. 근데 그
휘갈겨 썼다고 하더라도 그 규칙성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대입해보면 그 당시 언어랑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벌써 해석됐을 겁니다. 근데 해석이 안 됐다는 거는 그 있던 패턴들을 다 깨버렸다는 거거든. 그 저런 부분을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의사들이 그 저기 차트에다가 적는 그런 영어 같은.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읽을 수 있는 패턴이 존재하니까 읽을 수 있는 거라고. 영어 같지 않지만 이런 패턴이 있잖아. 예전에 유행했던 의사 필기체라는 글은 진짜일까? 근데 저 어릴 때 진짜 의사 선생님이 그 뭐 적을 때 진짜 뭔지도 모르는 그런 글자로 진짜 막 휘갈겨 쓰긴 했어요. 휘갈겨 쓴 의사 처방전 누가 제대로 알아보나. 요새는 컴퓨터로 멘붕을 부르는 러시아 필기체. 그냥 볼펜 연습한 것 같은데 이게 글이라고? 해병대 필기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사실 그거 아니야? 중세 해병대 아니었어? 딱 그 양식이 같네. 중세 해병대 아니었어 이거? 여기서 딱 그냥 나오는데. 아무튼 뭐 볼만큼 충분히 본 것 같습니다. 대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대마시안.com